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 김종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실험실인 화학생물학 및 의학화학 실험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기화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유기화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재료, 공정, 에너지,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한데 저는 그 중에서 케미컬 바이올로지랑 의학화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케미컬 바이올로지 화학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바이올로지 화학생물학이라고 하면 화학적 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생명 형성을 이해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몸 안에는 그 단백질이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 단백질의 신호 체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생명 형성이 일어나고 조절되는 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단백질 하나하나에 대한 생명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단백질 혹은 DNA, RNA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형성과 그런 그 생명 형성과 관련된 그 질병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화학생물학은 화학적 방법과 기술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단백질 안에 저분자 물질이 이렇게 바인딩을 한 형태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저분자 물질이 단백질과 바인딩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생명 형상이 조절이 되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아니 억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촉진되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생물학은 굉장히 의학화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학생물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화학 유전체학, 케미컬 지네틱스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이 지네틱스, 유전체학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굉장히 귀여운 돼지들이 있는데 이런 돼지들이 이와 같이 슈퍼돼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돼지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 굉장히 유명해진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유전자를 제거를 합니다. 그럼 특정한 유전자가 제거가 된 후에 그 근육이 발달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근육 돼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를 우리는 지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유전학에서 주로 쓰이는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진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켜가지고 특정한 표현형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런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기능과 생명 향상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지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다음과 같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슈퍼돼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를 케미컬 지네틱스, 화학 유전체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들도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을 먹어가지고 근육을 키워가지고 홈런타자로 변신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남성 호르몬을 많이 주입을 해서 근육량을 키워가지고 슈퍼돼지를 만들겠다는 컨셉이 케미컬 지네틱스인 겁니다. 이와 같은 화학적 툴,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그 생명 형상을 조절하거나 이해할 생명 형상을 조절하고 혹은 그 생명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학문 이런 거를 이제 케미컬 지네틱스라고 하고 이런 케미컬 지네틱스가 포함된 케미컬 바이올로지 화학생물학을 이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런 화학생물학은 사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미컬 지네틱스 같은 컨셉뿐만 아니라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광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화학생물학이라는 그 연구에서는 우리 몸에서 주로 그 형광 현상을 이용을 해서 생명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왜 다양한 형광 물질이 필요하냐 하면 이 형광 물질들은 각각 특정한 세포랑 반응을 했을 때에만 형광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 물질은 뉴로널 스템셀이랑 반응을 해야만 형광이 나타나는 거고, 이 물질은 마이크로글리아, 이 물질은 근육세포, 이 물질은 팬크레아틱 셀, 그러니까 췌장세포랑 만나야만 형광 현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광 물질을 만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셀을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게 된다면 이러한 셀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명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는 활성화되는지 비활성화되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 형상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미컬 바이올로지에서는 이러한 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학생물학에서는 화학적 툴을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거나 관찰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화학생물학을 이용을 해서 혹은 유기화학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진행하였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이 이런 컴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컴파운드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메센카이멀 스템셀의 선택적인 분할을 촉진합니다. 메센카이멀 스템셀이라고 하면 성인 줄기세포인데 이 성인 줄기세포는 우리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인데요.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다음과 같이 조골세포, 뼈로도 분화 가능하고 지방세포, 지방조직, 연골세포, 연골로도 분화가 가능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조직으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인데요. 우리가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을 이용을 해서 골 관절염을 치료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골 관절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골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니까 연골을 재생하면 이 골 관절염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골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연골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연골을 재생을 시킬 때 대부분 메센카이멀 스템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조골세포, 지방세포, 연골세포 혹은 이외의 다른 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세포로만 선택적인 분할을 시켜야만 우리가 굉장히 질이 좋은 연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의 역할은 뭐냐면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의 선택적인 분할, 연골세포로의 선택적인 분할을 촉진하는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조골세포라든지 지방세포로의 분할을 억제함으로써 좀 더 질이 좋은 연골을 얻게끔 하는 그런 컴파운드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컴파운드를 처리하고 이와 같은 메센카이멀 스템셀로부터 이와 같은 연골 조직을 실제로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와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 네트워크를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메센카이멀 스템셀의 선택적인 분할을 促진할 수 있는 그런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화학적 툴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학문이 즉 화학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와 같은 컴파운드를 화합물을 개발을 했는데 이 화합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신경세포의 사멸을 저해하는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즉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치매도 퇴행성 뇌질환이잖아요. 퇴행성 뇌질환에 걸린 뇌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병리학적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난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신경세포 사멸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음으로써 이제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를 사멸을 막으면 그러한 치매나 혹은 다른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 사멸을 저해를 할 수 있는 특정한 물질을 개발하게 된 거고요. 이러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DNA, RNA,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학적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학생물학과 의학학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화학생물학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툴을 이용을 해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난치성 질환이랑 연관되어 있는 생명 현상을 새로 개발을 했다면, 그러니까 발견하고 개발했다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껏 존재하지 않은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화학생물학 연구를 통해서 의학화학을 통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되는데요. 저 또한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서 H덱 단백질 저해제를 이용해서 크론병 치료 호흡 물질을 개발한 그런 일련의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구강에서 항문까지 이 장관 전체를 침범할 수 있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일컫는데요. 이 크론병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가수 윤종신 씨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 설사, 혈변 및 체중 감소,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이 크론병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지만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복통이나 설사, 혈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이 크론병에서 H덱 단백질이 어떠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 발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컴파운드를 실제로 만들었고요. 이런 컴파운드가 이제 H덱 단백질의 저해제로 작용을 하면서 이 크론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 컴파운드를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이 컴파운드는 현재 지금 약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누드 마우스에서 장 쪽 출혈을 다음과 같이 거의 억제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화학생물학이나 유기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화학생물학, 유기학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화학적 툴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실험실에서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적 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컴파운드를 만드는 유기화학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천연물이랑 비슷하게 생긴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러한 화학적 툴을 갖춘 후에 혹은 새로운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적 툴을 이용을 해서 미세화 교세포 포식작용 조절물질 개발 및 미커니즘 이해를 통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 포식작용, 그러니까 포식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오토파지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몸 안에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세포 내 단백질의 분해 및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그 아미노 애시드를 다시 재활용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면역 체계에서는 세포 내부의 뭐 새로운 독성 물질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군, 바이러스, 요새 유명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자가 포식 작용을 통해서 이제 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이제 자가 포식 작용인데 이 자가 포식 작용은 세포 내부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명 유지 및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자가 포식 작용은 우리 몸 안에서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뇌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퇴행성 뇌질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뇌질환에서 중요한 거는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신경세포 사멸이 일어난다고 언급했었잖아요. 그럼 결국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그런 단백질 엉김이 일어나 있는 필요 없는 물질을 만약에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거를 통해서 신경세포를 막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그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게 곧 그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미세화 교세포를 이용한 포식작용 조절 물질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이런 그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제 미세화 교세포거든요. 이 마이크로글리아랑 뉴런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이게 A베라라고 쓰인 게 아밀로이드 베타거든요.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가 되면서 동시에 그 포식작용이 활성화돼서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화학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이제 유기화학적인 툴을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다른 실험실 키스트랑 부산대 의대랑 이제 코어를 통해서 이러한 미세화 기세포 활성 조절 물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뇨병과 같은 그런 생리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런 그 화학생물학이랑 의학화학을 기반으로 하여 난치성 질병과 관련된 생리현상 연구 및 혁신적인 신약 호모 물질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기화학이나 화학생물학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 참여 학생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